음. 올해 66 이선자 씨는 매일 아침 과일 한 접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달달한 과일을 먹으면 기운이 나는 느낌이니까요. 그런데 작년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이 경계 수치라는 말을 들은 뒤로 유튜브에서 본 영상 하나가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60대부터는 어떤 과일은 독이다. 바나나는 칼륨이 많아 심장에 위험하고 포도와 망고는 당폭탄이며 가문 위에 돌을 만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평생 건강하게 먹어온 과일을 이제 모두 끊어야 할까요? 오늘은 무엇을 끊을지보다 어떻게 먹을지를 중심으로 60대에서 70대를 위한 현실적인 과일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만 집중해 주시면 과일에 대한 모든 불안과 오해가 명확하게 정리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일 섭취에서 중요한 건 금지 리스트가 아니라 네 가지 원칙입니다. 통과일로 먹기, 적정량 지키기, 식사 후 먹기, 그리고 개인 상황에 맞춘 개인화입니다. 대규모 연구들을 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블루베리, 포도, 사과처럼 껍질째 씹어먹는 통과일은 오히려 제2형 당뇨 위험을 낮추는 연관성을 보입니다. 반대로 같은 과일이라도 주스로 만들어 마시면 당뇨 위험이 증가합니다. 핵심은 과일의 종류가 아니라 형태와 먹는 방식입니다. 왜 통과일일까요? 씹는 행위 자체가 포만감을 주고 과일 속 섬유질과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당의 흡수를 늦춥니다. 천천히 씹으면서 먹으면 혈당이 서서히 올라가지만 주스로 마시면 섬유질이 제거되고 흡수 속도가 빨라져서 혈당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서 통과일을 많이 먹을수록 당뇨 위험이 낮아지고 주스를 많이 마실수록 당뇨 위험이 높아지는 패턴이 관찰됩니다. 포도가 위험하다는 단정적인 말 대신 포도 주스나 건포도를 과량 섭취하는 게 문제라는 접근이 훨씬 정확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자주 오해받는 과일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망고입니다. 망고는 당 지수가 80이라 치명적이다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과 다릅니다. 표준 당 지수 자료를 보면 망고의 당 지수는 대체로 50대 중반으로 중간 수준입니다. 게다가 글라이세믹 로드, 즉 실제로 먹는 양을 고려한 혈당 부하는 소량일 때 낮은 편입니다. 즉 망고가 위험한 게 아니라 양과 함께 먹는 음식이 관건이다. 식사 후에 소량을 단백질이나 지방, 섬유질과 함께 먹으면 혈당 반응을 훨씬 완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한 과일입니다. 정상적인 신장 기능을 가진 분이라면 하루 한 개 내외는 일반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칼륨은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성 콩팥 질환이 있거나 이뇨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다릅니다. 이런 경우 신장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서 혈중 칼륨 농도가 위험하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고칼륨 혈증은 심장 박동 이상을 일으킬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따라서 바나나, 멜론, 망고, 석류, 말린 과일 같은 고칼륨 식품은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분량 제한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양은 개인의 신장 기능과 혈액 검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영양사나 의사와 상담해서 정해야 합니다. 본인 상태를 모른 채 유튜브 하나만 보고 전부 끊거나 전부 먹는 건 둘 다 위험합니다. 개인화가 필수입니다. 포도는 어떨까요? 포도는 당뇨를 유발한다는 말도 자주 들립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송포도를 소량 먹는 것은 오히려 당뇨 위험 감소와 연관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문제는 포도 주스나 건포도를 과량 섭취하는 경우입니다. 포도를 한 송이씩 천천히 씹어 먹으면 섬유질과 폴리페놀이 함께 작용해서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포도 주스 한 잔에는 포도 한 송이 분량의 당이 압축되어 있고 섬유질은 거의 없습니다. 건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분이 제거되면서 당이 농축되어 있어 조금만 먹어도 혈당이 빠르게 오릅니다. 감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감을 먹으면 위석이 생긴다는 말 사실일까요?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감에는 타닌이라는 성분이 많은데 이게 공복에 대량으로 들어가고 위운동이 느리거나 위수술 병력이 있으면 위석이 생길 위험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흔하게 생기는 일은 아닙니다. 위장 질환이 있거나 저작과 연화가 불편한 분들은 감을 소량만 식사 후에 드시거나 볶음이나 무침 같은 다른 형태로 드시면 됩니다. 복통, 구토, 지속적인 체함이 반복된다면 병원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제 무엇을 더 먹을지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베리류와 사과는 꾸준히 좋은 데이터를 보입니다. 관찰 연구와 중소규모 임상시험에서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 인지기능 저하 지연과 연관되거나 일부 지표 개선을 보인 바 있습니다. 사과, 포도, 블루베리 같은 통과일은 당뇨 위험 감소와 연관성을 보입니다. 다만 치매 예방 확정이나 당뇨 완치 같은 과정은 금물입니다. 가능성과 연관 수준으로 이해하는 게 안전합니다. 토마토와 라이코펜도 자주 언급됩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이 전립선암 보호 효과를 보인다는 관찰 연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보충제나 확정적 예방으로 일반화하기는 이릅니다. 토마토를 많이 먹으면 암에 안 걸린다가 아니라 채소와 과일 중심 식단의 한 요소로서 도움될 수 있다는 정도가 적절합니다. 정리하면 60대에서 70대의 과일 전략은 금지가 아니라 설계입니다. 다음 4가지 원칙만 기억하세요. 첫째, 통과일로 먹기. 주스, 건과일, 시럽에 절인 과일은 가급적 줄입니다. 씹기가 약이니까요. 둘째, 식사 후 소량. 아침이나 점심 식사 1시간 후에 100g에서 150g 정도 드세요. 과일만 혼자 먹지 말고 단백질, 지방, 섬유질과 함께 먹습니다. 셋째, 하루 1회에서 2회. 총량이 200g에서 250g을 넘지 않게 합니다. 건과일은 4분의 1컵이면 충분합니다. 넷째, 개인화. 신장질환, 당뇨 복용 중인 약에 따라 품목과 분량을 조절합니다. 만성 콩팥 질환이 있다면 고칼륨 과일은 상담 후에 드세요. 실전 루틴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7시 30분에 식사를 마쳤다면 8시 30분쯤 사과 작은 것 반 개에서 1개 또는 블루베리 한 줌 약 100g을 드세요. 플레인 요거트 소량이나 두부, 삶은 달걀을 곁들이면 혈당이 더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점심은 평소대로 드시고 저녁 6시에 식사를 마쳤다면 7시쯤 토마토 한두 개나 아보카도 반 개를 샐러드로 드세요. 아보카도는 당이 낮지만 칼로리는 있으니 과량은 금물입니다. 오늘 달달한 게 땡긴다면 포도 작은 송이나 망고 반 컵을 견과류 한 줌과 같이 드세요. 같은 양이라도 단백질, 지방, 섬유질을 곁들이면 혈당 곡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황별 가이드도 챙겨드립니다. 공복 혈당이 자주 110 이상이라면 아침 공복에 과일은 피하고 식후 1시간 과일 원칙을 지킵니다. 한 번에 많이 먹는 대신 나눠 먹기가 중요합니다. 만성 콩팥 질환이나 이뇨제를 복용 중이라면 바나나, 멜론, 망고, 석류, 말린 과일은 분량 제한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양은 영양사 상담으로 개인화하세요. 치아나 저작이 불편하다면 껍질째가 원칙이지만 곤란하면 잘게 썰거나 요거트나 오트와 혼합해서 섬유질을 최대한 살립니다. 혈당이 쉽게 튀는 분이라면 과일만 단독으로 먹지 말고 계란, 콩, 견과류와 한 접시로 구성하세요. 자주 오해하는 4가지를 바로잡겠습니다. 첫째, 포도는 당뇨를 유발한다. 통포도 소량은 오히려 당뇨 위험 감소 연관 데이터가 있습니다. 퍼주스나 건포도 과량이 문제입니다. 둘째, 망고 당지수는 80이다. 중간 당지수 대략 50대 중반이며 식사 후 소량이면 충분히 관리됩니다. 셋째, 바나나는 60대 금지 과일이다. 정상 신장이면 하루 1개 내외는 가능합니다. 만성 콩팥 질환이 있다면 제한과 상담이 필수입니다. 넷째, 감은 반드시 위석을 만든다. 공복에 대량 섭취하고 위 운동이 저하된 경우에 위험이 있습니다. 1년화보다 상황별 주의가 맞습니다. 안전 체크리스트도 꼭 확인하세요. 당뇨나 당뇨 전 단계라면 과일을 먹은 1시간 후 혈당을 가끔 체크해서 140 이하로 관리되는지 확인하세요. 너무면 양을 줄이거나 품목을 변경합니다. 신장 질환이 있거나 원인 모를 부종이나 근력 저하가 있다면 고칼륨 과일을 자율적으로 증량하지 마세요. 혈액 검사로 전해질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장 질환이나 저작 곤란이 있다면 감, 대추, 곶감 같은 탄닌이 많은 건과일은 공복에 대량 섭취를 피하세요. 복통, 구토, 체함이 지속되면 진료를 받으세요. 간단한 2주 실천 플랜을 드립니다. 1주차는 주스를 통과일로 바꾸기입니다. 아침과 저녁 식사 1시간 후 각각 100g에서 150g씩 드세요. 베리, 사과, 토마토를 중심으로 하루 총 200g에서 250g을 지킵니다. 과일만 단독으로 먹지 말고 단백질, 지방, 섬유질과 함께 드세요. 2주차는 개인화입니다. 혈당과 소화 일지를 작성해서 품목과 양을 조정하세요. 포도, 망고, 바나나는 소량의 견과류나 요거트 조합으로 테스트합니다.
만성 콩팥 질환이나 이뇨제를 복용 중이라면 영양사와 통화해서 고칼륨 과일의 일회 분량을 확정하세요. 2주 후에는 공복 혈당, 체중, 수면의 질을 함께 점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가지의 답변 드립니다. 첫째, 저녁 과일은 안 되나요? 가능하되 취침 3시간 전 식사 후 소량으로 드세요. 밤늦게 과일만 단독으로 먹으면 속쓰림과 혈당 출렁임의 원인이 됩니다. 둘째, 건포도나 곶감은 건강식 아닌가요? 농축된 당이라 양 조절이 핵심입니다. 4분의 1컵을 견과류나 그릭 요거트와 함께 드세요. 셋째, 베리나 사과가 비싸요. 냉동 베리는 영양 손실이 적고 경제적입니다. 사과는 작은 것을 고르세요. 넷째, 인지 기능에 꼭 블루베리여야 하나요? 딸기, 블랙베리 등 베리류 전반이 비슷한 폴리페놀 패턴을 가집니다. 다만 개선 보장이 아닌 가능성으로 이해하세요. 다섯째, 토마토는 암을 막나요? 연관은 있지만 보장은 아닙니다. 전체 식단이 중요합니다. 보충제에 집착하지 마세요. 오늘의 핵심을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금지보다 설계입니다. 통과일, 식사 후 소량, 개인화. 이 4가지만 기억하세요. 바나나, 포도, 망고, 감도 절대 금지가 아니라 상황과 양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걷기, 단백질과 섬유 균형, 충분한 수분 같은 생활 습관을 더하면 과일은 적이 아니라 든든한 아군이 됩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 과일 주스에서 통과일로 바꿔보세요. 오늘 점심 후 사과 반 개부터 시작하고 저녁엔 토마토 2개로 마무리하세요. 만성 콩팥 질환이 있거나 약을 여러 개 복용 중이라면 다음 외래 진료에서 나에게 맞는 일회 과일량을 꼭 확인하세요. 작은 조정 하나가 내년 건강검진의 숫자를 바꿉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